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한국국제협력단 글로벌협력의료진 송영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요통의 친치료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공부하게 될 우즈베키스탄 의사 독토르 이롬 독토르 두라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요통의 침치료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요통의 침치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한의원이나 한방병원, 특히 이러한 의료기관으로 허리가 아파서 오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우리가 허리를 보시게 되면 해부학적인 구조 자체가 여기서부터 목에서부터 제일 끝에까지 지금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허리만 치료한다고 해서 문제가 쭉 이렇게 해결되는 건 아니고요. 경추라든지 흉추까지도 같이 생각을 해서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심화적인 그러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1차적으로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치료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의원에 많이 오시는 환자분들이나 이런 그런 환자들의 어떤 지금 특성을 보게 되면 물론 허리 쪽으로 이제 디스크라든지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한의원에 오시는 환자분들도 있고, 아니면 이런 문제가 엑스레이나 MRI 상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냥 단순히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허리 주변에 붙어 있는 근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대, 힘줄 이런 것들도 다 이제 해부학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1차적으로 허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혈자리는 BL22번부터 22, 23, 24, 25, 26번 이렇게 총 이제 5개의 혈자리를 가장 많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수업 시간에는 그러한 지금 5개의 혈자리를 침치료하는 방법까지 알아볼 거고요. 이따가 실습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생각해 보시면 이 BL22번 같은 경우에 요추 1번의 그 극돌기에서, 그러니까 스피노스 프로세스에서 양옆으로 1.5촌 떨어져 있다라고 책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해부학적인 구조로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끝에서 1.5촌으로 있기 때문에 스피노스 프로세스와 프로세스 사이에서 있는 해부학적인 구조물들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해부학적인 구조물의 안쪽에 이제 어떤 것들이 있고 바깥쪽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러한 근육이라든지 인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침치료는 일단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끝에서 1.5초로 간격을 두고 그 자리에서 이렇게 침치료를 했을 때 우리가 자극할 수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들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 부분에서 많이 자극될 수 있는 부분은 2개의 요추 사이에 있는 관절, 파셋 조인트를 우리가 이 부분을 특별하게 이제 자극할 수가 있고, 이 부분에 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허리가 부드럽게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상태 자체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여기서 특히 많이 사용하는 것이 족태양 방광경의 BL 22번, 23번, 24번, 25번, 26번인데요. 이러한 혈자리는 일반적인 요통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혈자리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를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면, 자, 이렇게 환자가 누워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BL
22의 위치를 먼저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먼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인 구조상 큰 어떤 표지점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거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촉지한다든지 아니면 눈대중으로 그냥 확인한다면 정확한 그 신자리에 자침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 알 수 있는 가장 해부학적으로 큰 표지물 자체는 이 골반에 있는 장골릉입니다. 일리아 크레스트라고 하는 골반의 장골릉을 먼저 확인을 하신 다음에 환자분의 골반의 장골릉이 만나는 부분이 그 사이가 어디쯤에 위치해 있는가, 그런 것들은 해부학적인 구조물 자체로는 이 장골릉 자체가 주로 4번 요추 4번의 높이와 일치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요추에 있는 장골릉에서 먼저 두 개의 선을 그어서 그 선이 만나는 부분을 4번으로 일단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아래를 만졌을 때 이러한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만져진다면 그것이 이제 5번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번하고 5번을 먼저 확인하신 후에 그 다음에 이 3, 2, 1번의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손으로 촉지하면서 그것의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인을 하신 후에 이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양 옆으로 1.5촌씩 위치에 있는 혈자리를 확인하고 그 혈자리에 직접적으로 압력을 가하면서 그것이 환자한테 압통을 유발하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또 알아보게 되면 우리가 BL22번은 요추 1번의 스피노스 프로세스의 끝에서 양 옆으로 1.5촌이고요. 그리고 BL23번은 요추 2번의 양 옆으로 1.5촌씩 위치해 있고 BL24번은 요추 3번에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BL25번은 이 요추 4번에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BL26번은 요추 5번과 천추 1번이 만나는 사이까지도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1.5촌씩 확인을 하신 후에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하셔야 될 거는 이러한 지금 요통이 허리 쪽에 있는 근육의 문제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통인가, 아니면 이것이 해부학적으로 환자의 앞쪽에 붙어 있는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증상이 발생하는가를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특히 장요근이라고 하는 일리아 소아스 머슬에 문제가 있게 되면 그 근육은 환자가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아래쪽에 대전자까지 근육이 연결돼서 붙어 있기 때문에 허리 뒤쪽에서 그 부분을 침치료를 함으로써 장요근을 자극하게 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많고 굉장히 숙달된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앞쪽에 문제가 있는가, 그리고 아니면 뒤쪽에 이제 근육에 문제가 있는가를 먼저 확인을 하신 후에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장요근에 대한 치료 자체는 그것에 대한 수업은 일단 다음으로 미루고요. 오늘은 허리 쪽에 근육에 문제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해나갈지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한의학적으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침치료만 하는 것이 아니고 허리 쪽으로 추나 치료도 할 수 있고요. 이 부분에 한방 물리요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뜸 치료도 할 수 있고, 그다음 매선, 그다음 약침 치료까지도
다 같이 병행해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허리 쪽에 심한 지금 디스크 질환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디스크가 튀어나오면서 이쪽에서 나오는 신경을 압박하게 되고 그러한 압박이 염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을 유발했을 때 그것을 빨리 없앨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약침 치료 방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봉침 치료가 이러한 염증을 빨리 없애는데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허리 근육에 어떤 약화가 발견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한 매선 치료 방법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근육이 좀 이렇게 넓은 범위로 같이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부분에 이제 물리요법도 같이 활용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추나 치료는 허리가 그 환자분이 딱 정렬된 상태로 좌우가 50대 50으로 딱 이렇게 정렬된 상태로 있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면은 먼저 이 허리 자체를 딱 일직선으로 정렬을 맞춰주려는 노력을 먼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1차적으로 추나 치료를 통해서 허리에 회전력을 가해서 허리 쪽에 있는 이러한 조인트들, 관절들이 일단 벌어지게 하고 다시 자기 위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방법이 필요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수기 방법이 있고 또 운동 치료 방법도 있는데 굉장히 종류가 많고 또 그것들을 전부 다 공부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할 수는 없고 지금 이 시간에 가장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침치료 방법에 대해서만 오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실제 모델과 함께 요통의 침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환자분이 이제 내원하셨을 때 허리 쪽으로 통증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디스크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것인가 아니면 그냥 허리에 근육에 문제가 있어서 아픈 것이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데 몇 가지 간단하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으로 다 100% 알 수는 없고요. 엑스레이라든지 CT, MRI도 함께 이용하면서 환자분 상태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자분이 내원하셨고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하셨을 때 그러면 이 아래쪽에 다리를 한번 올려보면서 환자분이 어떠한 통증을 느끼는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검사를 할 때 특히 무릎이 이렇게 구부러진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무릎이 반드시 있는 상태에서 수직으로 하지를 올리면서 환자분이 어느 단계에서 허리 쪽으로 통증을 느낀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하지를 올렸을 때 통증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다리 아래쪽으로 이제 방산통이 생기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검사를 먼저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환자분이 이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특히 앉았다 일어날 때 많이 아프다거나 그러한 동작을 할 때 많이 아프다고 할 때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허리 뒤쪽에 있는 근육의 문제라기보다는 앞쪽에 있는 근육에 문제가 있을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손으로 이제 촉진하면서 환자분의 상태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보여드리게 되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맹장염이 있을 때 진단하는 이제 맥머리 테스트라든지 이런 것처럼 그러한 배꼽과 골반능 사이를 붙잡고 그 사이의 간격을 3등분 하셔가지고 바깥쪽에 세 번째로 나눠진 부분을 손으로 눌러보면서 특히 이럴 때는 다리 한쪽을 이렇게 올림으로써 이제 복부의 압력을 줄여주고 그 상태에서 환자분한테 심호흡을 시키는 거죠. 자, 초크로 나파솔림. 자,
쭉 심호흡을 하면서 이제 쭉 이렇게 눌렀을 때 환자가 이 부분으로 굉장히 좀 예민한 통증을 느낀다든지 아니면 그 부분에 대한 민감점이 있다든지 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이 환자분은 지금 이제 허리가 아픈데 이제 허리 쪽보다는 앞쪽으로 이제 문제가 있으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분이 만약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 아래쪽으로 이제 방산통을 많이 호소했을 때 특히 이 환자의 골반에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데 다리를 이렇게 접음으로써 이러한 지금 테스트 자체를 할 수 있는데 이 테스트를 함으로써 허리와 그 골반 사이에 지금 연결되어 있는 천장관절에 혹시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금 테스트를 함으로써 환자한테 그 부분에 통증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것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으시고요. 이런 식으로 환자분이 반드시 누운 상태에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알고 계신 테스트들을 다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것은 환자분의 어떤 피부 상태인데요. 우리가 흔히 알고 계신 대상포진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이제 처음에 허리가 아파서 왔다고 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경우에는 그 환자분의 이제 피부 상태도 같이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차적으로 간단하게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제 환자가 이렇게 허리 쪽으로 침구 치료를 할 필요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이제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서 허리의 BL 22, 23, 24, 25, 26을 이 부분에 최대한 정확하게 침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해부학적으로 위치 자체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눈대중으로 하신다거나 그냥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촉지함으로써 확인하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에 연습을 하실 때는 최대한 그림을 많이 그려보면서 정확한 위치를 많이 이제 숙달되도록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자분의 일리아 크레스트 장골릉이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는가를 이 부분을 지금 손으로 촉지함으로써 위치를 확인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여기에서 환자분은 일리아 크레스트 장골릉이 만져지고요. 장골릉이 연결된 부분이 4번으로서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이 안에서 4번에서 느껴지는 그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확인을 하시고요. 그 사이에 마디마디에 이제 다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요 스피노스의 끝 부분이 바로 우리가 이후에 침 치료를 하게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확인하실 필요가 있고, 이런 식으로 총 5개의 허리뼈 극돌기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순차적으로 확인을 해보셔서 그것이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가를 먼저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신 후에 그 스피노스 프로세스가 끝나는 부분, 그러니까 마디죠. 그 마디에서 우리가 잡았을 때 그 마디에서부터 1.5촌이라고 했기 때문에 손가락, 일반적인 성인이라고 한다면은 손가락 2개의 지금 넓이로 이것의 위치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위치라고 생각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육안으로 보는 해부학적으로는 근육이 가장 높게 솟은 부분을 먼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위치상으로 한번 줄을 그어보시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자 이런 식으로 줄 그어보시면 요 선에 바로 우리가 다침해야 하는
혈자리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혈자리에다가 침 치료를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우리가 확인을 한 이후에 우선 침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소독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가볍게 소독을 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소독을 한 이후에 자, 침을 이용해서 환자분에게 BL22번부터 차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BL22번부터 차침을 했을 때 침의 깊이는 1촌에서 2촌, 즉 한 2.5cm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입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자입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허리 부위에 침 치료를 하실 때는 이 해부학적인 구조상 여기에서 안으로 깊숙하게 자입을 한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좀 너무 두려워하시거나 그럴 필요는 없고요. 적당한 깊이 한 2cm에서 3cm 정도를 생각하시고 놓으실 수도 있는데 환자 상태에 따라서 좀 체구가 크고 살이 많이 찌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안으로 깊숙하게 자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 환자분의 모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지금 마르신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안쪽으로 깊숙하게 자입하기보다는 2cm에서 3cm 정도만 자입을 하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환자분에게 듣기감을 주기 위해서 자극을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의 듣기감을 준다는 것은 환자의 특정 혈자리에 침을 회전시키면서 자극을 줄 수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혈자리 자극을 통해서 듣기를 하게 되고 또 침치료의 효과가 더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선 환자에게 침치료를 하였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해부학적으로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환자분에게 침치료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침을 이렇게 놓았을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갔을 것인가 라고 먼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5, 4, 3, 2, 1 이러한 스피노스 프로세스를 만져서 지금 1.5촌 부위에 내가 침 자극을 하였다 라고 한다면은 결과적으로 이 부분에 신경과 혈관을 1차적으로 자극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혈액순환이 굉장히 좀 더 많아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곳에 생긴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빨리 회복을 시켜줄 수가 있고 이 허리에 붙어 있는 여러 가지 근육과 인대들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특징적으로 자극을 함으로써 근육을 이완시키고 통증을 유발하게 된
좌우 불균형의 어떤 근육에 문제가 있을 때도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1차적으로 우리가 가장 안전하고 또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환자에게 이러한 신치료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약침 치료 방법에 대해서도 제가 아까 잠시 말씀드렸었는데, 그것도 역시 우리가 약침 치료나 이런 방법을 사용할 때 그 약침을 놓는 위치는 바로 혈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우리가 이제 약침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그리고 매선 치료 방법 역시 이 부분에 직접적으로 자입함으로써 매선 치료 방법을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환자에게 침치료를 하고 나서 환자의 근육이 많이 이완되고 또 혈액순환이 좋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환자에게 추나치료까지 함께 한다면은 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추나치료까지 하는 방법까지도 제가 일단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통에 있어서 침치료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이 바로 수기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 추나치료 방법인데요. 이 방법은 일단 먼저 잘 생각을 해보시면 허리에 문제가 생겼다 하더라도 우리의 몸의 척추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허리만의 문제가 아닐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과 흉추에도 같이 문제가 있을 확률이 있고요. 또 환자분들이 많이 호소하시고 있는 스콜리오시스, 즉 허리가 삐뚤어져 있다, 이런 이제 그런 문제들을 아마 보시게 되면 엑스레이라든지 그런 걸 확인해 보시면 허리만 삐뚤어져 있지 않고 이것에 대해 상보적으로 다른 부분까지 이중으로 삐뚤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쪽만 치료한다고 해서 확연한 효과를 보이기 어렵고, 허리에 문제가 있어서 내가 추나치료를 이제 지금 해준다고 할 때 우리가 같이 목과 흉추까지 같이 이어서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환자분의 지금 허리가 문제가 있다고 할 때 같이 목과 흉추 그리고 허리 부분을 추나치료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목 같은 경우에는 환자의 목 경추 자체에 어떤 특이적인 문제가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를 이런 식으로 이 목의 상태에 있어서 6가지 운동, 즉 앞으로 구부러지는가, 뒤로 잘 젖힐 수 있는가, 옆으로 이제 목이 잘 측굴되는가 또 확인해 보시고, 회전은 잘 이루어지는가 이런 것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경추에 있어서 어떤 목 뒤쪽에 파셋 조인트에서 만져지는 경결점이 있을 때 그 경결점을 손으로 확인한 다음에 이제 그 부분을 하나의 타겟, 즉 우리가 해결해야 될 어떤 이제 목표점이라고 확인을 하고, 그 부분을 그 부분의 압력을 줄여주기 위해서 이제 강하게 회전시켜 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강하게 회전은 아니고 적절한 힘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켜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 자체에 대해서는 뭐 이제 나중에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우리가 1차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경추 자체 움직임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가벼운 목 동작을 할 수 있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고요. 요것을 이제 신연기법이라고 하는데, JS 신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해준 상태에서 이 부분의 특징적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강하게 힘을 줌으로써 일단 목에 있어서 어느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는 상태를 똑바로 맞춰주는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추나치를 한 이후에 흉추로 자 지금 이제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흉추는 우리가 뒤쪽으로 후만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후만되는 것을 앞쪽으로 전만을 좀 더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을 활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 부분에 팔을 이렇게 모아서 앉게 한 후에 자, 이런 식이 됐을 때 환자의 흉추는 후만이 많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과하게 후만되었을 때 환자분의 척추 자체가 정렬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 7번과 8번 흉추 아래 부분에서 특히 그러한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분의 팔로가 그 부분에 손을 놓고 이쪽에 팔을 딱 모아주세요. 네, 이 상태에서 환자를 눕히면서 이런 식으로 압력을 가함으로써 후만된 흉추 자체가 앞쪽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힘을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요추의 추나치료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추의 추나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특히 많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 회전신형 기법인데요. 허리와 골반을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 줌으로써 허리에 있는 관절들이 1차적으로 이 부분이 많이 늘어나게 만들어 줘서 아탈구가 생기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왔을 때는 정상적인 자기 자리에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방법은 특히 어깨 부분의 회전 방향과 골반 부분의 회전 방향이 반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자한테 너무 무리한 힘을 가한다거나 하는 것은 썩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숙달된 여러 훈련이 필요한데 그래서 그리고 환자의 환자의 엑스레이 그리고 CT, MRI를 확인해서 환자한테 어느 부분에 만약 디스크에 문제가 있는가를 많이 확인했을 때 이 환자의 지금 이제 이 부분을 오른쪽 부분으로 환자한테 지금 이제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은 그 사람을 이런 방향으로 즉 문제가 있는 쪽이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눕게 한 후에 추나 치료를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환자를 가장 이 부분으로 힘을 잘 받을 수 있게 포지션을 만들어 주는 게 1차적으로 필요하겠습니다. 좀 이쪽으로 보시죠. 그래서 환자의 다리를 구부리게 해서 이 발이 반대쪽에서 오금 부분에 가서 있을 수 있게 만들고 어깨는 미리 회전을 더 많이 시킬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추나 치료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서 일단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얼굴은 하늘을 바라보고 정면을 응시하도록 하게 한 후에 이 환자분을 힘을 줄 필요가 있는데 이 사람한테는 이 골반 부분에 힘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로 상완을 이용해서 힘을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어깨 부분인데 어깨 부분에 힘을 좀 더 많이 주기 위해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상완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힘을 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을 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한 번에 강하게 반대 방향으로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신장시킨 상태에서 힘을
그 상태에서 조금 더 힘을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치료했을 때 허리에서 관절이 1차적으로 늘어났다가 다시 원위치로 되면서 정렬이 맞춰질 수 있는 그러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으로 요통의 치료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하였고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